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특히 청년층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광역시 가운데 청년 유출 현상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지, 부산시의 관련 대책을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대점은 없는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삼수입니다.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산 청년 인구의 유출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84년에서 88년 그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유년기를 보낸 세월을 100이라고 한다면 5살, 6살 정도를 100이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75 정도, 약 25% 정도가 아마 유출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역시나 일자리 문제가 겹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사실 이런 문제는 좀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감에 있어서 좀 경제 활동 인구가 가장 줄어드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일자리 부분에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약 26,000명 정도가 부산을 떠났는데 다른 시도로 이렇게 떠났는데 이제 20, 30대 인구가 비교했을 때는 약 2000년대에 비해서 10% 이상 더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청년들과의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와 이제 구인 하는 기업체 간의 어떤 매치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더 이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부산 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2의 도시로 꼽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떠나간단 말이죠. 이 떠나가는 이유는 뭐에 있다고 보세요? 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는 일자리의 문제, 즉 미스매치라는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산의 어떤 주된 산업 부분은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해도 제조업도 일부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우리 르노 삼성을 비롯한 제조업 자동차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인근 경남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주 업종 자체가 제조업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 청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제조업에 취업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가 적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인근의 창원이나 울산 같은 공업 도시라고 할까요?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주로 그렇게 높은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인근 창원이라든지 아니면 울산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도권으로도 유출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청년층의 인구가 빠져나가면 지역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끼치고 있나요? 아무래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하고도 당연히 연관이 될 것이고 인구 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주로 청년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신혼부부에 또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산의 인구 절벽이라든지 인구가 줄어드는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고령화로 올라가는 그런 속도가 훨씬 더 많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산에서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에서 전공하는 전공이라든지 시대가 변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부산에서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일자리는 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외로 또 보면 영상 분야라든지 아니면
지식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오는 경우도 거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부족한 수요가 이제 부산에서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 그러한 인력은 없지만 그 외적으로 또 다른 이제 인력들에 대해서는 좀 넘쳐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동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부산이 뭐 영화의 도시, 게임 네. 산업 도시로 이제 성장하면서 수도권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죠. 좀 넘어오는가 보군요. 네. 네. 이 부산에 좀 굉장히 다양한 정말 많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쪽을 이제 졸업한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부산에서 좀 취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할 텐데 네. 그 졸업생들이 좀 부산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관공서나 뭐 이런 쪽으로 네. 좀 취업을 하는 확률이 뭐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높진 않은 것으로 뭐 아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정확한 데이터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군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군으로 분류되는 기업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뭐 인근의 울산이나 네. 창원에 비해서 많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대학들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네. 각각의 대학마다 특성들이 다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하고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미스매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라고 네. 이제 좀 파악이 되는데요. 네. 부산을 떠나는 이런 청년들을 좀 막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도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시에서 네. 예, 뭐 민선 7기 2년차 첫 정책으로 네. 청년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우선 뭐 일자리 문제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네. 주거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마련이 되면 그 다음은 출산, 결혼, 출산하고도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일자리는 기업을 더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 부문 뭐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택 문제, 주거 문제에 네.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뭐 지원해준다든지 예. 이자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혜택들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제 큰 청년 정책에 관련된 로드맵이 될 것이고 또 아마 보도가 나왔지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부산에 유치하는 네. 그런 이제 성과를 냈던 것도 일종의 일자리 관련된 부분하고는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일자리일 테고요. 그 다음이 뭐 청년 주거 문제도 좀 그렇죠. 많이 중요한 것으로 네.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가 어떤 공동 주택을 짓는다든지 관련 사업들을 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 맞은편에 굳이 이제 과거에 민원 때문에 네. 뭐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 이제 행복주택에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래구에 지금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년 행복주택, 임대주택도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네.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 뭐 소규모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그리고 뭐 모물자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그런 혜택들을 좀 누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부산시에서는 이 청년 정책과 관련된 이 별도의 어떤 과가 신설이 돼 있나요? 청년 정책 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미래 신성장 그 부서를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성장 전략국으로 네. 아예 편성을 해서 이제 행정부시장 산하에 두고 이제 집중적으로 청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네. 두고 수시로 이제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기존에 어떤 이제 앞전 민선 6기 때 해왔던 그런 CEO 중심의 청년위원회가 아니라 네.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 중심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중심의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므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시도군에 비해서 조금 뭐 부산시가 적극성을 띠고 하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통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저는 부산시 의원이기 때문에 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사실은
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손 치더라도 네.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인근의 경남이나 울산에 비해서는 부산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실한 사정도 있고 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예,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 일자리 지원 네. 그리고 주거 지원도 확대되고 또 네. 문화 활동에도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렇죠. 지원들이 마련이 됐는데요. 네. 문화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인가요? 문화 활동이라 하면 뭐 당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예. 뭐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수당 관련해서 이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흔히들 말하는 청년 수당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사용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거를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은 불가능한 것만 딱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네. 아주 이제 파지티브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곳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는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취업에 위한 활동이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배고픈 청년에는 밥을 줘야 되는 것이고 교통비가 없는 청년에는 차비를 줘야 하는 것이고 네. 뭐 문화가 목마른 친구들한테는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의원님께서는 민선 7개 청년 네.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당장의 어떤 평가라는 것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주먹구구식 뭐 청년 단체라든지 뭐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그런 식의 어떤 것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결과는 사실은 세월이 지나야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를 바란다기보다는 최소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이런 청년 정책 그렇죠.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어떻게든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시에 가지고 와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높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죠. 네. 이때까지 말로만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어왔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플랜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뭐 청년 정책에 있어서 오거돈 네. 시장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딱히 어떤 것을 찍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청년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네. 목표를 제시하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가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가장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한 가지 사업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더 지원을 늘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로드맵을 만들어낸 네. 것이 가장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로드맵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라고 분명히 발견되겠죠. 어떤 예. 것들인지 간에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실제 청년들이 좀 체감하기에 가장 만족한다라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중에서 저는 디딤돌 카드가 가장 크게 만족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비해서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이 넓어졌거든요. 네. 그 비용도 조금 더 인상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려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좀 됐던 건가요? 기존에는 취업 활동을 위한 곳에만 쓸 수 있었죠. 뭐 네. 예를 들어서 학원을 수강한다든지 아니면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 온라인 강의 이 정도에 좀 제한이 많이 걸렸던 방면에 예. 지금은 거꾸로 안 되는 업종 뭐 당연히 주류 업종이라든지 예. 뭐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뭐 식당이나 교통비나 뭐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만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부산 말고도 뭐 네. 사실 뭐 경남에도 좀 좀 작은 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남도 마찬가지일 그렇죠. 테고 그런 곳에서는 이런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을 더 뼈저리게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다른 군들에서는 좀 네. 청년 유입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던데 예. 좀 성과를 보는 곳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타 시도에 네. 군 단위나 일반적인 시 단위에서는 사실은 다양한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네. 일반 광역단체나 우리 부산에 있는 기초단체 군하고는 좀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다양한 혜택, 특히나 뭐 인근에 있는 뭐 밀양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는 농공단지를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외부의 인력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네.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은 그는 그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순히 데이터만 가지고 부산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좀 의지를 많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겠죠. 서울. 뭐 수도권이겠죠. 예. 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청년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년 취업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산에서처럼 외부로 유출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는 그런 문제보다는 네. 주거라든지 예. 어떤 일자리에 있어서도 일자리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분화하는 그런 복지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산의 처한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보죠. 예. 네. 뭐 부산의 경우와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그렇겠죠. 하면 되겠죠. 네. 뭐 이제 국내에서 취업이 좀 안 돼서 뭐 네. 국외로 유출되는 인구들도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있겠죠. 네. 네. 해외에서는 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선진 사례가 되고 있는 도시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네. 주로 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업으로 인해서 지역을 떠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크게 와닿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당연히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한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그런 문제들은 발생되겠지만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인 거죠. 네, 세계적인 추세가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계와 자동화가 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네. 이제 서비스업이나 고부가 가치를 내는 지식 산업들, 뭐 IT 업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몇 명이서 회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네. 있지만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부산의 청년들이 좀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청년들이 공감하고 좀 더 만족할 만한 정책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으로 참 청년들을 다 불러들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만 네.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단은 기업들이 생겨야지만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기는 거라서 창업이나 기업이 옮겨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부산의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부산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부산은 언제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이 청년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세대에 걸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저는 청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청년 정책은 좀 길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네. 되는 그런 정책인 만큼 네. 좀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부산, 나중에는 청년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부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